자매끼리 또 뜻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났던 것이고 아들을 아들이라고 못 부르는 상황 아닙니까? 위성 정당인데도 지금 자매 정당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자매 정당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아니 뭐 걸그룹 만듭니까? 박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명단을 받아보고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부결되고 또 그것 때문에 뭐 당 대표와 지도부가 사퇴를 하고 한다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다른 정당의 외압에 의해서 비례대표가 추천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선거법의 정면 위반이고 따라서 비례대표 후보 자격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러니까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미래통합당의 당대표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추천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정말로 이번 선거법의 틈새를 이용해서 위성정당을 만들고 그걸로 의석을 독점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웃지 못할 넌센스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뭐 위성정당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사실은 진짜 위성정당이었다면 미래통합당이 영입한 인재가 완전히 그 순위대로 올라갔어야 되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전부터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의 자매정당이라고 표현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입증이 됐어요. 왜냐하면 자매가 조금 닮을 수는 있지만 뜻이 100%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매끼리 또 뜻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의 차이가 났던 것이고 다만 이번에 실제로 양당 간에 어떤 비례대표 순위를 놓고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 명단이 언론에 발표됐을 때 놀라기도 했었겠죠. 미래통합당의 지도부가. 물론 그 이후에 어떤 대응으로 나온 말이 과연 적절했느냐. 저도 뭐 그거는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법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별개 정당이고 비례대표 순위를 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어떤 뭐 지시나 그런 게 있었던 것도 전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자매 정당이고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기준이나 그 사람의 평가의 내용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났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잠깐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매 정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원인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좀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인 제공은 미래통합당에 있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선거법 개정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꼼수를 통해서. 꼼수 정치를 하다 보니까 수가 꼬일 수밖에 없죠. 아들을 아들이라고 못 부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성 정당인데도 지금 자매 정당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실제로는 아마추어들의 경기, 군소정당의 경기장에 프로팀이 들어가서 기본 점수 가지고 게임을 하겠다고 하다가 사단이 난 겁니다. 그 문제를 좀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문제 전반적인 비례정당의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뭐냐라는 것은 지난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꼼수 정당에 있다. 꼼수 정치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1야당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통과된 선거법이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를 지금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것이냐. 그리고 나쁜 정당이라고 집권 여당에서 일갈했던 그런 위성 정당형을 지금 열린민주당 혹은 더불어시민당 도대체 이 집권 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당을 찍어야 될지 헛갈려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저는 이 토론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들이 과연 무슨 생각할까? 정말 이제 한국 정치가 참으로 꼴불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매정당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아니 뭐 걸그룹 만듭니까? 아니 뭐 이걸 갖다가 뭐 저기 자매정당 해가지고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저기 남남이면서 또 저기 또 남이 아니라는 건데 우리 정당법의 정당의 정의가 뭡니까?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기 위한 자발적 조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정당법에서 얘기하는 정당의 취지 아니냐는 것이죠. 왜 남의 당 공천에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합니까? 아까 그 우리 김용남 후보님께서 견해차가 있고 갈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남의 당이 공천을 하는데 왜 견해차가 있고 갈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이걸 이제 저 지도부까지 바꾼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성규 대표가 나가면서 저주의 말을 퍼붓어요. 뭐 아주 뭐 입에 담기도 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내뱉으면서 어떤 그 이야기하는 그 어떤 기본 취지는 뭐냐 하면은 부당한 개입받았다는 거예요. 우린 부당하게 억울하게 외압받았다 이거 선언하고 나간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은 결국은 정당법 위반이라는 근거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제 총선 후에 위헌 판결이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이걸 비판하는 그런 민주당은 더불어 뭐 무슨 당, 더불어 뭐 시민을 위하여 또 더불어 시민당 이렇게 이제 명칭이 정해진 걸로 아는데 거기도 또 후보자들 그 비례 후보 그 선정하는데 관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사실 양당이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공방을 주고받는 게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정의당 쪽에서 이렇게 왜 같이 어울리시다가 이제는 이제 양쪽을 다 비판을 하시는데 사실은 소위 4+1이라는 범여권에서 미래통합당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때 저희가 진작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알바니아에 이런 예가 있다. 근데 알바니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존의 권력 구조하고 전혀 맞지도 않게 덜컥 도입했다가 두 거대 양당이 소위 얘기하는 위성정당을 서너 개씩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총선을 치르긴 치렀어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그 다음 총선 치르기 전에 이건 도저히 할 게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로 폐지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지금 꾸려지고 있는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그리고 최근에 파열음이 났던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알바니아 꼴나게 생겼거든요. 아니, 그런데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의석 나눠먹기 목적으로 도입했던 범여권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고 의석 나눠먹기 그런 거 거기서 아니고요. 시작됐던 것이죠, 사실은. 의석 나눠먹기 아니고 알바니아의 그런 정치 행태가 후진적 정치 행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그 도입하셨어요, 후진적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있는 독일은 그런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그런 꼼수 정치 안 해요. 민주주의 선진국은 거기는 의원회가 그래서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알바니아 같은 그 정치 후진적 정치 행태들을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이 그대로 답습한 거잖아요. 그거 왜 따라하세요, 그러면? 지금 따라한 게 아니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법상의 틈새를 이용해서 그런 꼼수를 두어가지고 의석을 독점하려고 하는 미래통합당의 행태를 저지하기 위해서 민주개혁 세력들이 연합정당을 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정당들이 플랫폼 정당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정당별 지분 논의가 있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공천에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당은 연합정당에 참여하면 의석이 늘어나는 건 자명합니다. 그래도 안 간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연합정당에 들어갈 수가 없느냐? 의석에 손해를 보더라도 이 연동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지켜야만 우리가 꿈꿨던 다양성의 정치, 다양한 어떤 새로운 생태계가 결국은 정치를 변화시킬 거라고 보는 거고 그 비전과 원칙하에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꼼수가 이기고 있습니다. 제가 좀 반칙이 이기는 말씀드릴게요. 나라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김종대 의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꼼수가 원칙을 이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꼼수 정치가 절대 원칙을 이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행동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꼼수 정치, 즉 미래통합당의 꼼수 정치가 통할 것 같은 겁니다. 제1당이 될 것 같으니까 전쟁을 벌이고 한참 싸우고 있는데 저 상대방이 꼼수를 통해서 전세를 역전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두 손 놓고 명분을 위해서 다 포기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즉 탄핵 사태를 불러온 세력들이 다시 원내 일당으로 되는 것을 두 눈 뜨고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냐. 꼼수 정치를 통해서 일종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명분만을 우리가 쫓아야 되는 거냐라는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알바니아 사례는 전혀 예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교할 데가 없어서 알바니아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최소한 독일 정도는 돼야지 우리 국적이 있는 거죠.